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캐비지의 최은주라고 합니다. 아, 예, 이미 네. 말씀하셔서 먼저 소개를 네. 해주셔가지고. 예. 네.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최현주 대표님은 최현주 대표님. 주식회사 캐비지. 네. 서비스 이름은 어글리어스. 어글리어스. 아, 뭔가 어글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대체 뭐가 어글리한 건지 네. 자, 회사 소개, 서비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글리어스 마켓은 못난이 농산물을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면 산지에서 이제 좀 분류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정상 경로로 유통이 되는 일반 규격 농산물이 있고 네. 그 외를 규격 외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잘 수집을 해와가지고 한 7종에서 9종 정도 소포장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못난이 못난이. 농산물, 못난이 농산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구독해서 먹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어글리어스 마켓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와 주시면 앱 다운로드, 되고요. 네. 앱 이름은 뭔가요? 앱이 어글리어스 마켓입니다. 아, 앱이 어글리어스 마켓. 그 맞습니다. 어글리어스 마켓을 다운로드 하고 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고 이제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 구독하기를 네. 누르시면은 옵션을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좀 가구 수가 적다 이러면 스탠다드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좀 대가구다, 3, 4인 가구다 하시면 전복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 18,500원, 28,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주 1회 받으실지 주 2회 받으실지 주 3회 받으실지 배송 주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은 이건 내가 정말 먹기 월 싫다. 1회예요? 주 1회예요? 주 1회인데 네. 그 1회를 한 달에 한 번 받을지 한 달에 2번 받을지 한 달에 3번 받을지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에는 한 번씩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바이위클리로 2주에 한 번 받으시는 분이 가장 많으세요. 네.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는 내가 진짜 먹기 싫은 채소, 예를 들면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비선호 채소에 오이 이런 거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빼고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한 가지만 아까 18,500원? 네. 28,500원? 네. 근데 주 4회를 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18,500원 곱하기 4번 네, 결제가 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한 번 배송할 때마다 18,500원.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게 이런 아이템이 뭐 ESG니 뭐 하여튼 버려지는 농산물에 대한 뭐 사회적 비용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뭐 참 경기대나 대무대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아이템 같거든요. 네. 예. 그런데 2021년도에 서비스 런칭해서 그래도 아까 뭐 여기 그 IR 피치 하시는 거 보면 의미 있는 숫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처음에 이런 아이템으로 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게 그 사업에서 첫 아이템이었는지 네. 또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문제 인식을 네. 했을 때는 사실 좀 리스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맨 처음에는 B2B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B2B로 가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정시에 정확한 물량을 항상 배송받아야 하는 B2B 사업자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B2C 소비자에게 좀 랜덤리 배송을 해야 지금 좀 이 시장을 형성하면서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난이 농산물 아이템은 네. 정해놓고 맞습니다. 이걸 B2B로 접근하냐, B2C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딱 인식한 문제는 거기가 네.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B2C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 B2C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 배송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들이 이미 해외에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소스들이 있었고 그거를 참고를 하면서도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 소가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받아볼 수 있게 서비스화를 해야 좀 못난이 농산물이 일상 소비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보통 배달되는 전형적인 한 개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보통 7종에서 한 10종 정도 굉장히 조금씩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네. 양파, 감자, 당근 이런 익숙한 채소들에 더불어서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과채류들이 좀 일부 들어있고요. 거기에 뭐 상추라든지 뭐 로메인 이런 잎채소까지 더해져서 좀 품목별로 다양하게 한 9종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요. 9종 정도가 네. 늘 들어있는 네. 못난 그 9종의 네. 그 채소들이 들어있다. 주로 채소네요. 과일은 좀 과일이 한 번씩 사과나 네. 뭐 키위 같은 경우 좀 작은 것들 흠과들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과일은 아직은 높지는 않고요. 그 가격이 워낙 비싸서 가격은 좀 따로 저희가 서비스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채소 박스는 좀 일상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좀 저렴하게 다양한 구성을 받으실 수 있게 좀 풍성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자, 보통의 우리 그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로 컬리. 해야 되네. 컬리나 근데 다른 데들은 이제 뭐 우체국도 그렇고 주문하면 원산지에서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네. 다 물건을 받아서 소분해서 필요한 만큼만 넣어주고 하고 있는데요. 대체 우리는 이제 한 박스로 보내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체 그 농산지에서 우리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고 어떻게 그 유통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사이클이 항상 돌아가는데요. 일단 소비자가 받아보게 되는 날짜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 배송이 항상 소비자분들은 금요일에 받는 거에 맞춰져서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거 하필이면 왜 금요일이에요? 주말에 요리하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말에 요리하시나요? 저는 저기 주중에는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 가끔 하는 편이죠. 예. 네. 안 하신 지 가끔- 오래되셨죠? 아니 저는 할 줄은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또 정확하게 딱 예. 그 측면에서 금요일이 예. 지금 메인 배송일이고 금요일 날 이제 받으시려면 저희가 목요일 날 출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날 배송사로 보내서 금요일 날 받게 하는 건데 그를 위해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각 산지에서 농산물들이 입고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경상도에서도 올라오고 음.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충북 경기도에서도 오기도 네. 하고요. 그렇게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모아진 그걸 어디에 모아요? 저희 화성 물류센터가 화성에 있습니다. 모아서? 네, 네. 자체 물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다 입고가 돼서 저희가 작업자분들이랑 다 소분을 합니다. 소분 검수. 그러면 네, 배달은 월화수. 네. 배달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배달이라 가죠. 그 물건이 도착하는 거는 산지에서 오는 건 월화. 맞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목? 목요일 날 이제 출고 작업을 하고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입고가 될 때 네. 이제 소분 작업도 같이 조금씩 하고 검수 있습니다. 소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리드 타임이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보통 채소 종류들이 뭐 마트 같은 데서 구매를 하실 때 보면 네. 이게 이제 판매가 될 때까지 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이게 디스카운트를 세일을 해가지고 네. 좀 싱싱하지 않을 때 처리를 하는 편인데 저희는 이게 항상 월요일에서 수요일 날 생산된 게 바로 입고가 돼서 소비자분들에게 가니까 예. 되게 신선한 편입니다. 신선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그 주에 좀 제철이 맞아서 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을 거고 네, 이런 그렇게 수급 관리를 이렇게 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박스 구성에 그 주에 많이 올라온 물건은 좀 더 많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박스에서 또 한 품목을 너무 많이 네. 넣어드리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또 소진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적정 레인지를 정해놓고요. 네. 만약 그 이상 너무 과잉 생산이 되거나 어떤 문제로 네. 좀 저희가 판매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는 구독 박스가 아닌 싱싱마켓이라고 하는 별도 마켓에서 또 단일 품목. 단일 품목으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정 양이나 이런 거나 수량이나 그거는 좀 컨트롤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편이고 네, 특별히 더 많이 나온 거는 그냥 그 단일 품목으로.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농산 이게 생산지는 어떻게 소싱을 하세요? 예, 그냥 못난이
제공할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혹시 가보시긴 한 건가요? 이런 게 궁금해요. 네. 가봤겠죠. 네. 당연히. 아니 뭐 전국을 돌아야 되는데 네. 혹시 안 가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또 눈물 젖은 얘기를 아니할 수가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2020년 말에 런칭을 하기 전에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혼자 많이 돌아다녔었고요. 혼자 창업하기 전에? 네. 네. 예. 창업을 본격적으로 서비스화하기 그럼 전에 이걸 하겠다고 그러고 창업하기 6개월 전에 이미 마음을 먹으셨군요. 맞습니다. 못난이 사업을 맞습니다.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전화를 많이 드렸고 진짜 그냥 차를 타고 무작정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산자분들은 이게 못난이 농산물이 너무 문제니까 되게 반갑게 환영해서 주실 것 같지만 사실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좀 문전박대가 많았고 그 이유가 아까도 들어보셨다고 하셨지만 이전에도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뭐 정산도 잘 안 되고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경험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너네도 똑같지 이런 반응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첫 생산자님들을 각 품목마다 구하는 게 저의 미션이었고 그 한 생산자님들을 좀 저희 진정성을 어필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생산자님들이 점점 이제 친구분들 불러주시고 내 친구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사연이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계속 다니고 계시고요. 저희 소싱팀은 저는 이제 운전대를 놨지만 저희 소싱팀 두 분은 매주 2-3번씩 농가 방문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확보한 지금 농가 수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거래를 하는 파트너가 거래한 280여 280 몇 개. 네. 근데 대표님, 네. 눈물 나는 얘기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좀 거기 깊게 가볼까요? 아니 눈물 나는 네. 얘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눈물- 가니까 네. 뭐 조금 문전박대. 힘들었지만 좀 약간 문전박대 됐다. 좀 스킵이 되긴 했는데 네. 혹시 뭐 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혹시 눈물 이거 보시고 눈물 안 흘리시면 좀 책임지셔야 쉽지 됩니다. 않네. 네. 일단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생산자님은 그 양배추를 생산하시는 생산자님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 밭을 다 갈아엎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밭이 한 반쯤 갈려 있었고 이제 판매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생산을 준비를 하시려면 어떻게든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기 현장을 직접 볼 때가 사실 정말 가슴이 아팠고 근데 이거를 좀 판매를 해보실 시도를 해보지 않으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생산자님이 좀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는 판매를 해봤는데 소비자들이 너무 그 모양에 대한 민감도가 강했어서 컴플레인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아서 좀 접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양배추야. 네, 양배추, 사과. 네. 그 예를 들면 과일이나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일반적인 그런 거라면 일반적인 뭐 오이나 네. 뭐 이런 거라면은 조금 그 모양을 좀 볼 것 같은데 양배추도 네. 모양을 보나요? 양배추가 크기를- 어떻게 된 크기를 모양? 봅니다. 크기가- 작으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하면은 너무 커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 거래처마다 원하는 규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에게 갈 때 이만한 양배추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기도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B2B로 이제 소진을 해야 하거나 하는데 그 생산자님께서 그 판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규격 외의 농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기 커머스 그를 런칭을 2021년 중순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하고 네. 좀 저기 뭐 그 매출이라든지 뭐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그 수치적인 그 추세 네. 이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저희가 맨 처음 딱 기억나는 구독자 구매자분이 7분이셨어요. 네. 런칭을 했을 때 이제 지인에게 좀 연락처를 돌려서 구매 리스트를 뽑았던 게 7명이었고 그 다음 주가 50명이었고요. 오. 그 다음 주가 또 100명. 굉장히 빠르게 그 입소문이 좀 났습니다. 처음에는 좀 다 호기심으로 그런 게 있어? 라는 마음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게 12월에 저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직 저 혼자 할 때여가지고 이제 친구들 모아서 이제 포장하고 이제 제가 계속 농가 돌면서 이제 농산물 가져오고 할 때였는데 이제 12월에 갑자기 SNS에서 그게 바이럴이 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웨이트 리스트가 2,000명이 넘게 오. 쌓이고 저희가 주문을 급하게 닫고
되게 작은 창고에서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큰 창고를 구해가지고 그 주문 물량 소화하면서 좀 초반에 좀 고객 확보가 용이하게 됐던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매출 규모로 올라왔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32억까지 올라왔고요. 예, 32억. 네, 지금 올해 월 매출이 6억에서 7억 사이 하고 있습니다. 6억에서 7억. 네. 예. 지금 BP도 이제 거의 월 BEP는 맞춰진 맞춘. 상태입니다. 네. 월 BEP는 약간 의문스러운 이제 대표님이 워낙 안 가져가시고 창업자들이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그래도 맞추는 게 네. 지금 같은 이 혹한기에는 예. 되게 상당히 중요한. 네, 네. 대표님 이거 밝히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이제 생산지에서 받아서 네. 대표님이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표님이 붙이시는 마진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공개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 소비자가 이 못난이 거를 하면 일반적인 신상 대비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운 이마트에서 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다른 마트에서 조금 그 못나지 않은 잘생긴 물건을 샀을 때 대비 어느 정도의 가격의 베니핏이 있는 거고 또는 그래서 소비자가 갖는 그런 베니핏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로 네. 밝히실 수 없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뭐 정확한 원가율은 조금 민감할 것 같지만 네. 그 이제 상품 원가에 이제 포장비, 배송비 같은 이 채소 박스를 고객에게 보내기 위해 투입된 직접적인 비용을 네. 고려했을 때 그 직접적인 비용을 뺀 마진율이 25%가 됩니다. 25%를 네. 추구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25%를 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우리 거를 봤을 때 뭐 다른 데서도 안 사고 그러면 나 이거 속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까 18,500원, 네. 28,500원짜리인데 네. 실제로는 대표님 생각에는 아니면 소비자가 얼마짜리가 바깥에서 될 건데 이걸 이렇게 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가격 비교를 매주 뭐 이것도 조금 민감할 수 컬리나 오아시스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들과 매주 가격을 크롤링을 해와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기준 저희와 동일 구성, 동일 중량으로 했을 때 평균 30% 정도 좀 저렴하게 30%? 맞습니다. 잘생긴 거 대비 30%다 이 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한 10%, 20% 죄송합니다. 30% 싸다. 그러면 18,500원짜리는 다른 데서 한 그래도 25,000원 정도 네,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네. 되는 건데 양도 좀 많은 건가요? 양 똑같은 중량 대비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 고객 그 뭐 데모그래픽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여성 네. 뭐 20, 30대 뭐 이런 구성일 것 네.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 데모그래픽스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저희의 진짜 핵심 고객층은 20, 30대 여성분들이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온라인 장보기를 하시다가 이왕 먹을 채소 좀 더 좋은 곳에서 먹고 싶다. 이런 동기가 있으신 분들. 그 좋은 곳은 맞는 거예요? 이게 어글리하다고 해가지고 영양소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달을 드릴 때 단순히 저렴하다로만 소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는 소비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저희가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네. 이게 생산자분들에게도 소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고 폐기 비용이 이중으로 부과가 되고 또 그 폐기되면서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불합리한 구조를 좀 고쳐보자라는 취지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공감을 하신 좀 3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대표님 말씀은 일단 가격은 30%의 메리트 있다. 네. 그리고 그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 뭐 우리께 가격 메리트 말고 또 다른 메리트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는 건지 뿌듯함. 뿌듯함 먹으면서 네. 이 자연을 살린다. 자연 살리고 이런 뿌듯함. 낭비되는 요소를. 네, 자 네. 이유 대표님 말씀하신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맞아요. 또 다른 것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것도 너무 맞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정말 저는 뿌듯함이 없는 건가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실용적인 가치가 사실 좀 리텐션을 하는 데는 훨씬 중요한데요. 이 좀 가치 중심적인 건 초반에 유입된 요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요인은 정말 다양한 채소를 고르기가 힘들고 그 조금씩 소량씩 제철 채소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먹을 만한 소비할 네. 만한 채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근데 죄송합니다. 네. 혹시 못난이면 더 맛있나요? 더 맛있다까지 하기에는 좀 많은 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차이 없이 맛있습니다. 차이 없이 맛있다. 근데 특정한 과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못난이가 더 맛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연 속의 이 생물들이 당도를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당도가 높게 올라오는 과일에 먼저 좀 파고들어서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는 흠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맛있어서 그 흠이 생긴 거여서 훨씬 맛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채소는 거의 비슷한 네, 맛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채소 이렇게 소량 뭐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은 없었나요? 기존의 국내 규격 내 제품. 규격 내 제품으로는 네. 꾸러미라는 좀 전통적인 네. 서비스가 있었어요. 꾸러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생산자분들이 조합을 만드셔가지고 네. 그 생산자 단체 내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소비자에게 보내는 네. 그런 거였는데요. 이게 워낙 좀 공급자 중심의 제품이었다 보니까 좀 소비자들이 다가가기 힘든 좀 김치를 담궈 먹어야 하거나 그런 좀 어려운 제품들도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막 아욱이 이만큼 온다거나 그래서 좀 젊은 소비자층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양도 굉장히 많아서 좀 베테랑 주부분들 사이에서 좀 이용이 많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테랑 주부라고 하면은 네.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요리하실 좀 수 있는. 소리하실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생산자가 280개? 네, 맞습니다. 네. 그 올해 초에는 몇 개였고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그 280여 거래 농가는 작년부터 확보가 됐던 농가인데 그 농가에서 양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 지금 저희가 예비 파트너 농가로 지금 리스트업이 된 농가만 7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에 맞춰서 계속 농가가 확대가 될 것 같고 아마 올해까지는 한 400여 농가까지는 거래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그 생산자를 우리가 뭐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뭐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못난이로 좀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뭐 혹시 아세요? 이 방송 끝난 다음에 폭주가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대표님 너무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폼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생산자분이 저희에게 공급 문의를 하실 수 있는 그 의뢰서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냥 저희 홈페이지 밑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소싱팀이 일일이 다 모두 전화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화는 일단 일일이 다 한다고 합니다. 모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생산 현황이 어떠신지,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지, 품목 이런 거 다 리스트업을 해놓고요. 만약 지금 당장 저희가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말씀 주신 잡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런 거 정보에 따라서 또 잡기에 다시 연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과의 뭐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좀 밝혀주세요. 예를 들면 회사들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공급하는 회사는 AAA, 그리고 뭐 공급하지 않는 회사는 뭐 조금 공급하는 B, 그다음에 이제 잠재는 뭐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건지 무슨 등급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우리 관리 정책 같은 걸 조금 말씀해 주셔야 그분들도 뭔가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 뭔가 등급을 뭔가 질적으로 나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와 오래 거래를 했느냐, 네.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이제 파트너 농가냐, 예비 파트너 농가냐를 나누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사유는 보통 이런 사유입니다.
지금 이미 파트너 농가에서도 공급 물량을 더 채워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추가로 하기가 어렵고 좀 수요를 더 만들어서 연락을 드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거절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대부분 성사가 잘 되기도 합니다. 농가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정산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해 드리나요? 이게 또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요. 그 저희가 판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와 연관이 되는데 일주일 단위로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그 주에 바로 정산이 되는 구조. 오, 그거 엄청난 메리트인데요. 굉장히 크게 좋아하시는 네. 메리트세요. 돈을 바로 받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소비자에게 좀 그 구독을 한 하루 이틀 미리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딱 그 주에 판매할 만큼 가져오고 판매가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좀 그런 구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그 저기 구독해서 나갈 물량을 알고 네. 돈도 받고 네. 거기에 맞춰서 물량 조절해서 공급을 받는 맞습니다.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자, 예. 아니 뭐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 일단 뭐 이 커머스 사이트들이 성공하는데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잖아요. 쿠팡은 뭐 물류 효율화, 빠른 로켓 배송 뭐 이걸로 해가지고 그 컨셉으로 밀고 나간 거고, 뭐 컬리는 뭐 새벽 배송 이런 신선한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들고 나온 거고, 뭐 나름 그런 게 있거든요, 전략이. 그러면 그 어글리어스는 그 전략을 어떤 전략을 피실 건지, 네. 예, 그 핵심 전략이 뭔지. 예, 그거 저희는 궁금합니다. 그런 물류 쪽은 오히려 지금 서드 파티, 네. 그러니까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공급망을 쓰자 주의고요. 네. 오히려 저희는 이 핵심적인 저희만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정말 소싱을 전략적으로 해와서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만 끄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적인 가치인데요. 그렇게 저렴하게 소싱해 온 것들을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인데, 보통의 경험은 유저들이 이제 하나하나 뭘 먹을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살지 저거를 살지 좀 고민을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 없는 장복이라고 해서 이제 구독을 하시면 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서 제철 채소들을 조금씩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한번 맛들리시면은 정말 오래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2년 계속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 편의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걸 점점 개인화를 해서 이 서비스적 가치도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커머스를 키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전화 왔는데 전화 일단 진동으로 바꾸시든가 한번 네, 하시죠. 바꿨습니다. 아, 예. 자,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약간 그 ESG와 이제 우리 거를 그래서 남는 거를 폐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일부는 농약을 쓰지 않아서 못난 그런 것도 조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무농약이거나 또는 농약을 적게 썼기 때문에 그 못난이가 되는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는 건지 그런 것과 그런 관계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비율이 좀 낮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유기농이라고 부르는 이런 농산물들을 좀 잘 생산하길 꺼려 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 농약을 치지 않고 자란 농산물들은 필연적으로 좀 못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치고 뭐 비대제나 착색제를 치고 이런 약들을 치는 이유가 이걸 굉장히 규격화해서 예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지 않고 자란 이제 친환경 농산물들은 그 친환경 시장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일반 도매 시장에서는 판매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판로 구조가 좀 많이 막혀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급식이나 이런 쪽에서 좀 소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좀 친환경 농산물이 땅이나 환경에 되게 이로운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그 좀 판매 구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파트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은 아니지만 약을 치고 자라도 필연적으로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뭐 확장 전략을 말씀하실 때 그 뭐 품질이 우수한, 그러니까 최소한 그 규격 내 제품보다 뭐 떨어지지 않는 동일한 그런 품질의 제품을 가지고 그 소량 정기 배송함으로써 그 고객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맞추면서 여기 한번 여기 접하면 계속 반복 구매하고 주위에 바이럴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걸로 확장시켜 간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게 이제 네. 저희가 타커머스와 좀 대비되는 네.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저희의 핵심 차별화된 점이고 네. 사실 그거를 좀 스케일업하는 관점에서는 네. 이제 그 서비스가 기반이 돼서 정말 로열티 높은 고객분들이 네. 저희를 이용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업셀링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을 계속 붙이는 방향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은 그게 지금은 채소 위주인데 뭐 네. 과일로 확장하고 네. 그다음에 어글리 어산물 네. 뭐 그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판매 방식을 네. 정기 배송에 뭐 이게 수급 불균형으로 갑자기 뭐 농산물이 많이 나온다면 뭐 이게 단일 판매를 좀 민다든지 네. 네. 뭐 그럼 새로운 또 판매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건지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또 확장 스케일업. 그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네. 반복인데 네. 그 두 파트를 저희가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이 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메인 모델인 구독에서 고도화를 하는 팀은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 구독에서 모델을 하는 팀은 네. 말씀하신 이제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네. 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채소 위주인데 과일 박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네. 과일의 비중을 더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스큐를 늘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구독에서 지금 2030만 쓰고 있지만 좀 4060까지 좀 주부층까지 확대를 해서 구독 서비스 자체 볼륨을 높이기 위한 스케일업 전략이 네.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단일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단품 커머스에도 스큐를 확대하고 더 이용하실 게 많게 만들어서 좀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갈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러면 이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네.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혹시 뭐 유니콘이 됐다고 하는데 대체 그 회사는 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조금 뭐 그 회사 그리고 우리는 어느 거를 배우고 어느 거를 뭐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는지 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그 회사들의 매출이나 뭐 시총이나 사이즈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유니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는 곳은 이제 초기에 좀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은 국내 상황에 맞게 보고 있지만 미국의 이제 미스피츠 마켓 그리고 임퍼펙트 푸드 뭐라고요? 미스피츠? 네, 미스피츠. 죄송합니다. 미스피츠 피츠 마켓. 미스피츠 마켓. 네. 그래서 이름도 좀 그런 좀 뭐랄까요? 좀 특이한 녀석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좀 힙하게 브랜딩을 하고 있는 업체고 못난이 농산물을 정기 배송으로 시작해서 이제 못난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서도 그런 폐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면 네. 패키징이 다 리뉴얼돼서 유통기한이 남았지만 이전 패키징이 조금 우선순위에 떨어져 판매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초콜릿이 좀 깨져서 또 정상 판매가 안 된다거나 저희가 국내에서 알아본 바로도 조청이나 이런 한과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일명 못난이 못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스피츠 마켓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가공으로도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육류까지 해서 좀 스큐를 많이 늘려서 지금 확대가 됐고 지금 그 좀 ESG 마켓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조 밸류로 2조 밸류. 네, 펀딩을 받은 게 확인이 됐었고요. 네. 저희는 그 미스피츠 마켓이 초반에 썼던 이제 전략이 이제 이 못난이 농산물들의 사연을 굉장히
잘 브랜딩을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껄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스럽고 용감하고 내가 좀 가까이 하기 친밀한 대상으로 브랜딩을 하고 인식 캠페인을 하는 걸 정말 잘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마케팅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국내상에 맞게 해야 되는 거는 저희도 이제 ESG적인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게 조금 일부 국한된 세대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저희만의 실용적인 가치를 좀 더 어필하는데 많은 또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혹시 못난이 농산물의 그 못난이는 굉장히 그 우리가 지어낸 이름인가요? 아니면 원래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있는 용어인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일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후자입니다.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던 통용되던 그래요? 일반에 그래서 그 농부가 이거는 못난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쓰이던 용어인데요. 네. 이를테면은 이제 농부분들도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유통업체나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좀 특징적인 이름을 지어서 이것들을 좀 판매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난이 농산물 그럼 정부에서도 공식 그 용어로 못난이 농산물 이렇게 쓰나요? 공식으로까지 뭔가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뭔가 뭐 지자체에서 판매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쉬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